1차 함수와 1차 방정식과의 관계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 나가기 전에 저번에 잠시 했었던 그 1차 방정식, 1차 함수죠. 1차 함수의 그 작성이라는 부분. 여기 보면은 9-03이라 해서 1차 함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느냐? 기울기랑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 때 직선을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기울기랑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1차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1차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왔는고 하니, 여기 넘겨보면은 또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주어졌을 때 1차 함수를 작성할 수 있고, x절편과 y절편을 주어졌을 때 1차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고서 그 1차 함수를 작성해라, 그 조건에 맞는 1차 함수를 작성해라 라고 해서 1차 함수 작성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나눠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1차 함수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지만 1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두 가지 있다 그랬지? 하나는 바로 뭐다? 기울기. 또 하나는 뭐다? 그렇지, y절편이 아니에요. 지나는 한 점이다. 지나는 점이다. 모든 조건들을 주어져 있는 문제의 모든 조건들을 이 기울기와 지나는 점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세요. 이거 따로따로 공부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 다 알고 있잖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 증가량. 지나는 한 점이라는 건 바로 뭐다? 그 1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해가 된다. 그래서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울기가 지나는 점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단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해야 될 거는 기울기가 얼마다, 지나는 점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조건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러서 얘기해요.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출제하고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라고 하기 때문에 좀 둘러서 얘기를 해요. 그 기울기가 3이다라고 주지 않아요. x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값이 6만큼 증가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y는 6x 플러스 7과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 또 절편이라는 정의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지나는 점에 대한 해석은 늘 절편이라는 거에 이제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데, 절편이라는 건 뭐예요? 축과 만나는 점, 그것을 절편이라고 했죠. x축과 만나는 점이다 그러면 x축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다 그러면 y절편. x절편이라면 뭐야? x축과 만나는 점 좌표의 x좌표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y절편은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편이기 전에 바로 보다 지나는 점이다.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다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죠. 저번에 얘기했던 네 번째 부분이 방정식과 함수 그래프와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어떤 사분면에 있고요. 여기 x축, y축, 여기 원점. 요렇게 생겨있는 직선이 있고 요렇게 생겨있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fx라고 얘기하고 이걸 gx라는 함수, 직선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1차 함수가 될 것이고요. f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fx라는 이 그래프 직선은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된 거냐? fx라는 함수식, 즉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x와 y와의 관계를 점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쵸? 그 점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 점들이 바로 무수히 많이 있을 때 바로 직선이 된다라고 해서 직선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잖아.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이 함수식 관계를 만족시키는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직선 위의 점들은 이거 직선 위의 점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함수 형태에서의 해석이라고 되겠죠. 함수에서
바로 그것에 그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보다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관계식의 해가 된다 라고 해갖고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되냐? 방정식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해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식에 넣어도 된다라는 거죠. 즉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이 x, y라는 점을 여기다 넣어도 어떻게 된다?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자, 반대로 여기 gx라는 부분도 마저 설명을 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그렇지 gx, 즉 무슨 뜻이냐? y는 ax, a'이라고 할까요? a'x 플러스 b'을 만족시키는 바로 보다 이 그래프의 직선의 점들은 직선의 위의 점은 바로 뭐가 된다? 관계식의 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 점, 즉 연파란색과 그 다음 파란 색깔이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짠 m,n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점의 좌표가 m,n인데 이 말은 x가 m일 때 y가 n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이 점의 정체는 바로 뭐가 되느냐? 이 점은 파란색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도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리고 연파란 색깔에 넣어도 성립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거를 함수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m,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됐죠? 두 식에 넣었을 때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지. 이해가요? 이 교점 좌표라는 거죠. 이 교점 좌표는 또 여기다 해석할게요. 여기서 놓고 해석해 봤을 때 방정식으로 놓고 해석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에 넣어도 되고 이 관계식에 넣어도 되고 이 관계식에 넣어도 되는 해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 두 방정식의 해가. 두 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방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 교점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해석이 되는 거야,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건 바로 뭐다? 그 두 직선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렇지, 해가 된다.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직선이 있어요. 또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다. 그럼 이 두 교점의 좌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식과 이 식에 바로 뭐가 된다? 연립 방정식으로 세워서 풀면 된다. 그럼 교점 좌표는 연방의 해입니다. 연방의 해. 근데 이게 직선에서만 그럴까요? 곡선 역시 마찬가지예요. 곡선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게 이 점과 이 점의 이 두 교점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3차 곡선을 만족시키는 해지. 이 포물선 2차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둘 다 모두 만족시키는 해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과 3차식으로 이루어진 관계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관계식에 모두 넣어도 된다. 즉, 그렇지. 두 3차식과 2차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점 좌표 구하려면 무조건 뭐 하면 된다? 교점 좌표 구하려면 직선이든 곡선이든 원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뭘로 풀면 된다? FM 방법은 연방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점은 연방의 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와 연립방정식 해의 개수다 라고 했는데 이 표는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보는 건가? 이게 상상하세요. 그래프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보는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 평행한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자, 얘를 교점 관계로 파악을 해볼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되는 거고, 평행에서는 0개. 그 다음에 일치에서는 그렇지 무수히 많게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교점이라는 것은 연방에서 해라 그랬죠? 두 직선을 모두, 두 직선의 관계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몇 개? 여기는 한 쌍. x값 한 개, y값 한 개의 한 쌍. x값, y값, 라고 하는 한 쌍이 나온다. 특정 해 한 쌍이 나온다. 나오는 얘는 해가 없다. 얘는 해가, 그렇지, 무수히 많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됐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라는 관계를 교점과 해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평행부터 갈게요. 평행부터. 함수식으로 해석해 봤을 때 두 직선입니다. 두 직선,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평행이라고 했어요. 교점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죠.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일치한다는 거, 기울기도 어떻게? 같고 y절편도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좀 잊지 마세요. 이 부분.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뭐 하면 된다?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만 다르면 상관없다. 라는 거지. 그래서 표를 만들면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 표를 외우고 싶다. 굳이 이 표를 외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이걸 바라고 싶어요. 보자. 자, 맞아 그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 한 점과 평행과 일치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자? 교점과 해와 함수식으로 놓고 해석하면서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 그래프를 떠올려 보자. 그래서 파란색 동글뱅이 친 것들만 외우고 나머지 여기 부분은 어떻게?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놓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채워놓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외우려면 굳이 여기를 외우라. 가로, 여기 구분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내용, 여기를 외워라. 차라리.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 여기 편하게 여기 앉아요. 두 직선의 위치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지 달달달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좀 이상한 선생님들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기서 이제 잠깐 딴소리 한번 해볼게요. 연방으로 잠깐 돌아와서 연립방정식과 함수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한 거죠. 연방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이다. 교점은 연방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연방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 다음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은 0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두 연립방정식의 일반형을 주고 한 쌍의 연립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주고 얘가 특수해를 갖는 경우가 있었죠. 연립방정식에서의 특수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죠.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A'분의 A랑 그 다음 B'분의 다시 쓸게요. 다시 연방입니다. 연방 연립방정식의 일반 형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어졌고 자수주의지. 프라임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점 찍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특수해라고 얘기했죠. 특수해라는 걸 해가 어떻다? 무수히 많다. 그 다음 해가 없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 봤을 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랑 같아야 되고 해가 없으려면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은데 상수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달라야 한다 라고 해서 공부했었던 부분 기억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이제 비로소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연방에서 봤을 때 연립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를 이제는 함수로 해석을 해본다면 연립방정식이 일반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함수로 해석한다면 1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함수에서의 1차 함수에서의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요. 여기에서 기울기 어떻게 나옵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y절편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는 거 기억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의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 다음 y절편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거고,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그 다음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지. 각각의 기울기와 y절편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 얘가 해가 무수히 만들려면 함수로 해석했을 때요. 함수로 해석했을 때 이 일반형 두 개의 그래프가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일치한다는 얘기지. 해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평행하다라는 얘기지. 그럼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그 다음에 y절편도 같아야 되지. 그 다음 얘 평행하려면 어떻게? 기울기는 같되 y절편은 y절편은 달라야 되지. 됐습니까? 일치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울기와 y절편 둘 다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이 같아야 된다고요. 대각선 곱하면 서로 같은 거 알고 있죠? 대각선 곱하면 서로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b'이지. 마이너스 어떻게?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양변에 a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a분의 a'. 그 다음 얘는 b로 나눠주면 b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거 이제 너무 조그마니? 다시 할게요. 자, 봐봐요.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대각선 곱하면 서로 같으니까 a 곱하기 a'이랑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요게 이 직선의 기울기. 얘가 뭐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제 자, 그럼 보시면은 대각선 곱하면 서로 같은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뭐 어떻게 둘 다 어떻게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될 것이고 a 곱하기 a', b'은 b 곱하기 a'이랑 서로 같잖아. a'으로 나눠주면 a'분의 a가 될 것이고 b'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b'분의 b가 되잖아.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다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지.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얘기하면요, 여기 b'분의 b랑 c'분의 c가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y절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 두 개 같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거, 뒤에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다는 건 y절편이 같다는 걸 얘기해요. 밑에 거 해석해 보세요. 기울기 같죠? 얘는 y절편 다르잖아. 그러니까 평행인 거지. 얘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니까 일치하는 거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과의 관계를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설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지금에서야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시죠? 이 앞에 두 개 문자가 A'하고 A하고 B'하고 B, 이거는 기울기와 관련된 거고 얘는 Y절편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형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유형 8번부터 문제 나왔죠. 유형 8번부터인가요? 작성부터 나가야 되니까 유형 5번부터 가죠. 5번부터.
5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보도록 합시다. 5번부터 1196번입니다. 1196번.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차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y축에서 만나는, 기울기 주어졌고요. y축에서 만나는 1차함수의 식을 구하라. y축에서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그렇지, y절편이 같다. y절편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y절편은 얼마입니까? 이 직선과 y축에서 만난다. y절편은 마사라는 얘기지.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사인 직선은 어떻게 쓴다?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4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1200번, 그 따로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나는 점, 그 다음 기울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고 점 2, 마사를 지나는 직선에 x절편을 갖다 구하라. 그럼 그 직선부터 구해야 되겠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뭐야? 머릿속에 박아놓으라 그랬어?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인데 여기서 a 값은 얼마? 마사래요. 그럼 어떤 직선이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라는 건데 얘가 뭘 지나? 2, 마사를 지난대. 대입하면 되겠죠? 마사는 어떻게? 2 넣어버리면 마8 플러스 b가 돼서 b는 얼마? 4가 되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직선의 진짜 정체는 y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x절편은 얼마입니까? x절편은 1이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십니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04번. 두 점을 지나는 1차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다. 물론 이 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얘 하나 넣은 거, 얘 하나 넣은 거, 아니 이렇게 놓으면 a에 넣고 b에 넣고 뭐 느낌이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1,6을 지날 때와 2, 마이너스 6을 지날 때라 그랬으니까 둘 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지. 무슨 뜻이냐? 6은 마이너스 1,6을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요거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6은 2a 플러스 b가 돼서 얘 연방 플러스 a 값은 뭐, 그 다음 b 값은 뭐 라고 나온 다음에 여기다 넣어버리면 끝나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는데 두 점을 지나든 아니 뭐가 어쨌든 간에 물론 뭘로 해석하나? 기울기와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은 주어져 버렸죠. 지금 두 개나 주어졌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될 것이고, 기울기 잠깐 구해볼까요? 2에서 마이 빼니까 얼마? 3분의. 그 다음 마이 6에서 6 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 마사.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라는 그래프인데 얘가 뭘 지나? 둘 중에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거. 나는 마이너스 1,6이 마음에 드니까 요걸 넣는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6은 어떻게 해? 4 플러스 b가 돼서 b 값은 얼마?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식은 뭐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갖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다 대입해 보면 되겠죠. 1번부터 보고 가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냐 안 가냐? 이해가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라. 됐어요? 그 다음에 1208번. 기울기와 지나는 점으로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자, 1차함수 그래프 줬고요. k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일단 k의 값.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뭔지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는 뭐가 된다?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 머릿속에 콕하니 박아놓고 그래프를 보고 수평거리 2, 수직거리 4, 그 다음 우하향,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고, 근데 y절편이 마사라 그랬으니까 b라고 쓸 거 없이 그냥 마사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겠네. 얘가 뭘 지나? 마이너스 2분의 3, k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넣어버리면 답 나오겠죠. 끝. 기울기나 지나는 점으로 갖다 해석하시라. 역시 마찬가지 봅시다. 이번에 다음 그림은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두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린 것이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것.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해를 구하는 방법을 대입법, 가강법, 등치법 등도 쓸 수 있겠지만 1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교점좌표를 구하는 것. 다시 한번 1차함수 직선, 두 직선을 그려서 교점좌표를 구하는 것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교점의 좌표가 지금 주어졌죠. 4,2라고. 이 4,2라는 건 뭐다? 연방의 해라는 얘기지. 이해갑니까? 얘 답은 뭐예요? 4하고
4,2가 교점좌표가 4,2이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값은 얼마? 4, y값은 2라고 얘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교점좌표가 해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지. 자, 1216번 볼게요. 이거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렸더니 오른쪽 같이 나왔대. 그럼 이 연방의 해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바로 보다 두 직선의 교점좌표 즉 2,1이라는 얘기니까 x가 2, y가 1이라는 해를 갖는다는 거죠. 그때 a, b의 값을 갖다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넣으면 답이 나와.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교점좌표가 2,1이라는 건 x가 2, y는 1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답은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 이것과 평행한 직선의 범위. 일단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이 얘를 교점을 지난다 그러지. 그리고 이것과 평행한 직선이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y는 ax 플러스 b. 그럼 y는 ax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 값과 b 값을 구해야 하는데 a 값은 나왔다 이거야. 왜? 앞에 있는 직선과 평행하다 그랬잖아. 평행하면 기울기 같은 거니까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3이잖아.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 그러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해. 지나는 한 점은 어디 있어? 얘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 그것이 바로 교점. 그 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교점부터 구해야 되겠지. 그 얘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연방하면 되겠죠. 이해가세요?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교점좌표를 구하면 별표 콤마 세모. 이 별표 콤마 세모가 어딜 지난다? 이 직선을 지나게 되니까 여기다 넣어버리면 b값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1224번 세 직선이에요. x 플러스 y는 1이고요. 2x 마이너스 3y는 1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한 점에서 다 만난대요. 다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마디로 뭐냐? 직선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한 점에서. 그럼 이 교점좌표는 뭐야? 이 세 직선을 몽땅 다 만족시키는, 이 세 직선에 이루는 관계식을 몽땅 다 만족시키는 해라는 얘기니까 얘와 얘를 연립하면 교점좌표 별표 콤마 세모가 나오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한다? 이걸 지난다는 얘기니까 넣으면 어떻게? A값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좌표 구하고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해석을 알아야 돼. 문제 푸는 순서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교점이라는 것의 내용을, 교점이라는 것,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것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두 직선의 A,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뭐예요?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두 직선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 일치라는 얘기니까 x의 개수는 여기 뭐야? 맞춰줄 수 없죠. 상수하고 맞춰줄 수 없죠. 얘 보고 맞춰야지 밑에 거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연방으로 푼 거고 연방으로 풀지 말고 얘를 함수로 해석해보라 이거야. 익숙한 것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함수로 해석한다면 직선 하나, 직선 둘이 있는데 해가 무수히 많다. 직선이죠. 직선 1, 2가 있는데 해가 무수히 많다. 아, 직선이 일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다? 기울기랑 y절편이 같다. 즉, 직선 첫 번째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y절편은 얼마예요? y절편은 2분의 1인가요? 그 다음 직선 2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직선 2의 기울기는 2분의 b니까 2분의 b죠. 2분의 b. 그 다음 y절편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얘네들끼리 서로 같고 얘네들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해석하면서 a와 b 값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연방으로 풀지 말고 함수로 해석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1232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A, B 점이 있는데 y는 as 플러스 b 1이라는 그래프가 선분 a, b와 만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다 라고 했어요. 얘 y절편이 1이지. y절편이 1이니까 이쯤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직선, 우리가 찾고자 하는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된다. a, b를 반드시 지날 수 있도록. 그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a, b를 지나려면, 자, a, b를 지나는 데 있어서 요 직선 L1이라고 할게요. 직선 L2. 우리가 찾고자 하는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직선 L2의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더 우상향해야 되고
L1의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우하향해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식은 이제부터 뭡니까? 일단 첫 번째 y는 ax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L2와 L1을 구해야지. y절편이 1, 그 다음에 3,3을 지나는 직선, y절편이 1, 3,2,7을 지나는 직선을 각각 구한 다음에 L2의 기울기보다는 a 값이 커야 되고 우상향해야 되고, 그 다음 L1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하는데 A, B를 만난다라는 것은 등호까지 포함해도 된다는 얘기죠. 직선 구해서 기울기 잡으면 되지. 이해가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고,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로 잘 나와요. 어려운 문제로. 1235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있는데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라고 했지. 이 도형의 모양부터 파악하면 삼각형이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뭘 알아야 됩니까? 밑변 길이를 알아야 되고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밑변 길이는 어떻게? 이 직선과 이 직선 간의 Y절편 간의 차가 되겠지. 그 Y절편 간의 차. 이 직선은 얼마입니까? 여기 2잖아요. 이 Y절편은 얼마예요? 이거 3이잖아요. 마삼. 그럼 마삼에서 2까지 거리니까 이거 5지. 그럼 높이가 얼마야? 높이는 이 교점좌표를 파악해야지. 이 교점좌표의 X좌표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 교점을 구해서 X좌표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도형 넓이 구하려면 도형이 뭔지부터 파악하시고, 그 도형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알아야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점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나중 얘기고, 어떤 점들에 어떤 좌표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할 줄 알아야 문제 해결 능력이 생깁니다. 1239번도 보세요. 도형의 넓이가 있는데, 이 도형이 있대. 어떤 도형이야? y는 아니지, 4x 플러스 3y는 10이래요. 이 직선이네. 요 직선이네. 이 직선의 그래프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요. 이 직선과 x축 그려볼게요. x축. 그 다음 y축 그려볼게요. y축. 그러면 어떤 도형이 나와요? 이 도형이 나오는 거지. 이거 도형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를 갖다 2등분하는 직선이 딱 있대. 2등분하는 직선이 y는 a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0,0. 2등분을 할 때 상수 a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도형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도형 넓이 구하려면 무슨 점이 필요해? 요 점과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하지. 이 점 좌표는 x절편이죠. x절편은 뭐예요? y 대신에 0 넣는 거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x는 얼마입니까? 3이 되겠지. 여기 3. 그 다음 y절편은 어떤 식으로 구해요? y절편은 x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y절편은 얼마입니까? 4가 되겠지. 그럼 도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 나오겠죠. 근데 반땡한다 그랬지. 반땡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넓이 얼마? 3. 여기 넓이도 얼마? 3이 된다. 그럼 이 밑변 길이는 3인데 이 넓이가 3이 나오려면 이 높이 길이가 얼마 해야 될까? 그렇지. 이거 2여야지. 이해 가시죠? 그럼 이 높이 길이가 2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 y절편이 얼마? 아니, 이 y좌표가 2라는 얘기죠. 그럼 y가 2일 때 x좌표가 얼마냐고 이 직선에 넣어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 x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교점이잖아. 여기 넣어야지 처음에. 그래서 교점좌표를 구해야지. 무슨 뜻이냐? 자, 봐봐요. 얘 넓이가 얼마? 6. 하나에 3, 하나에 3씩이다. 됐죠? 전체가 6이니까 여기 3이에요. 그럼 이 넓이 얼마? 3 나와야 돼. 이 거리 얼마? 3이지. 높이 얼마? 2지. 그럼 이 좌표가 얼마? 2죠. 그럼 2일 때 x좌표가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 안 나오지. 이 때문에. 여기다 넣어야지. 교점이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이해 가세요? 여기다 넣어야죠. 그럼 여기에 y 대신에 2 넣었거든요. 4x 플러스 6은 12가 됐어. 얘 6 이렇게 나오고 x는 얼마? x는 얼마? 2분의 3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 2분의 3이라는 거야. 2분의 3. 2분의 3. 됐어요? 2분의 3. 그럼 이 점 좌표가 뭐야? 2분의 3, 2라는 얘기죠. 2라는 얘기. 그럼 이 점을 어디다 넣어? y는 ax에다 놓으면은 a 값이 나오는 거지. 이해 가능하군요. 됐어요?
이거 쉽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선생님 수업 시간 때 문제 질문 받으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끝났네요. 여기에서 숙제는 어디까지인 거 하니? 다 풀어오세요. 161조까지 161조까지 아시겠죠? 끝!